안녕하십니까. 지난 한 주 잘 보냈습니까? 오늘은 제 14주차 수업이 되겠습니다. 오늘 수업으로 원격 마지막 수업이 되겠습니다. 오늘 수업할 내용을 미리 써봤습니다. 이 글은 공자 가어에 나오는 글입니다. 앞에 공자왈 있죠. 읽어보겠습니다. 공자왈 여선인거 여입 질환지실 구이 불문기항 즉 여지화의 여불선인거 여입 포어지사 구이 불문기취 역여지화의 단지소장자 적 칠지소장자 흡 시로 군자 필 신기 소여 처자언이다. 여선인과 여는 뭐뭐와 더불어 지난번 했던 여민동락 백성과 더불어 함께 즐거워하다 했었죠. 선이 착한 사람과 더불어 거하다 살아가다. 거함은 여입 질환지실 같을 영 입은 어디에 들어가다. 지초지 난초라. 실자는 집실, 방실 다 되겠습니다. 지초와 난초가 있는 방에 들어가는 것과 같다. 지초와 난초는 아주 맑은 향기를 뿜어내는 이런 식물이죠. 구이 불문기향이나 오래되면 이 문자는 들을 문자인데 향기 같은 경우 이런 때는 뭐 맡다, 냄새 이런 걸 맡다. 그래서 맡다의 뜻으로 씁니다. 맡다. 오래되면 그 향기를 맡지 못하지만 지초 난초에 있는 방에 들어가면 처음에는 향기를 맡다가 오래되면 그 향기를 맡지 못하지만 곧 그것과 더불어 이 화자는 될 화자인데 여기서는 동화되다. 어디서 의 그것과 더불어 동화된다. 이 말은 어디에 무엇에 비유하냐면 착한 사람과 더불어 이렇게 지내다 보면 본인도 모르는 사이에 착한 사람과 더불어 착하게 된다. 착한 사람에게 동화된다 이런 얘기죠. 또 반대로 여기 불선인 이 앞에 문장과 뒤에 문장은 서로 대를 이루고 있는데 이번에는 불선인이 되겠습니다. 선하지 못한 사람과 더불어 거함은 여입 포어지사라. 생선절일포. 이 사자는 늘어놓다, 방자하다 이런 사자인데 여기서는 가게. 포어지사는 생선 가게가 생선의 가게에 들어가는 것과 같다. 구이 불문기취 냄새 취자죠. 악취, 구취 할 때 냄새 취자가 되겠습니다. 오래되면 그 냄새를 맡지 못하지만 여지화의 또 역자죠. 또 역 또한 그것과 더불어 동화가 된다. 이런 말이죠. 불선인과 더불어 거하게 되면 생선 가게에 들어가는 것처럼 본인도 모르게 불선한 사람에게 동화가 된다. 그러니까 좋은 친구를 사귀어야 한다.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취는 냄새 취자인데 주역에 이런 말이 있죠. 이인 동심에 길이 당금하고 동심지어는 기취여란이라 이런 말이 있습니다. 보면 냄새취 난초란자가 나오고 있죠. 냄새가 난초 같다. 이인동심 두 사람이 마음을
함께 함은 길이 단금, 날카로울 리, 끈을 딴 쇠금이죠. 그 예리함, 쇠도 끊을 수가 있고, 두 사람의 이 마음을 합심하면 어려운 일들도 헤쳐나갈 수 있다 이런 얘기죠. 동심지연, 마음을 함께하는 그런 말은 그 냄새가 난초와 같다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여기 보면은 냄새취, 그다음에 난초 난자가 나오고 있습니다. 단지 다며 단지 소장자 적, 칠지 소장자 흑이라. 붉을 단자죠. 일편단심할 때 썼습니다. 장은 감출장, 진일장자가 되겠습니다. 붉을 적. 단을 붉은 것을 지니고 있는 바의 사람. 여기서 음성은 단사를 말하는데 붉은 것을 추출해내는 광문이죠. 붉은 것을 지니고 있는 바의 사람은 붉어지고 붉을 적자. 붉은 것을 지니고 있으면 붉은 것에 물들어지는 거죠. 7. 이 7자는 온나무, 오칠 이런 실자가 되겠습니다. 7은 온나무에서 추출하는 그 염료죠. 7이 상당히 그냥 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검다 이런 뜻으로도 씁니다. 지금 우리가 여기 쓰고 있는 것을 이거 칠판이라고 하는데 검은 판을 칠판이라고 하죠. 그건 흑판이라고 하고 아주 깜깜한 밤을 칠흑 같은 밤이라고 합니다. 칠흑. 검은 것을 지니고 있는 바의 사람. 이 실자가 장자 뒤로 목적으로서 뒤로 가야 되는데 앞으로 나오면서 지가 연결해주고 있습니다. 여기 단도 마찬가지죠. 장자 뒤로 가야 되는데 앞으로 나오면서 목적어가 앞으로 나오면서 지가 연결을 해주고 있습니다. 검어진다 했었죠. 검은 것을 지닌 바의 사람은 검어진다. 시로 이 때문에 군자는 반드시 이러이런 것을 삼가해야 한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삼가할 신자죠. 군자는 반드시 더불어 첫자는 여기서 살아가다. 살아가는 바의 사람을 신중히 해야 한다. 더불어 살아가는 그 사람을 신중히 해야 한다. 친구 이런 관계를 신중히 생각하고 살게한다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단지 소장자 흑, 실지 소장자 단지 소장자 적, 실지 소장자 흑. 이 같은 말은 이런 말이 있죠. 근묵자 흑, 근주자 적이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검은 것을 가까이 하는 자는 검어지고 붉은 것을 가까이 하는 사람은 붉어진다. 이런 말이 있는데 이 말이나 단지 소장자 적, 실지 소장자 흑이나 같은 말이죠. 좋은 친구를 사귀면 착해지고 나쁜 친구를 사귀면 나쁜 친구에 동화돼서 나빠진다. 이런 말로서 친구를 가려서 잘 사귀어야 한다. 이런 교훈을 주고 있는 글이 되겠습니다. 읽어보고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여선인거 여입 질환지실 구이 불문기항 즉 여지화의 여불선인거 여입 포어지사 구이 불문기취 역 여지화의 단지 소장자 적 실지 소장자 흑 시로 군자 필 신기 소여 처자 언이라. 다음은 석주 권필의 소명이라고 하는 글과 책은담에 나오는 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써보겠습니다. 심, 불치, 부정. 써봤습니다. 앞부분, 이 부분은 석주 권필 선생의 소명, 빗소자, 명은 문체의 종류죠. 새길 명이다. 어떤 기물에 새기기 위해서 지은 글이 명이라고 했습니다. 소명이고 이 두 글은 최근담에 나오는 글이 되겠습니다. 최근담에 나온 글인데 화관반계, 주음미치, 응립여수, 호행, 사병이라고 하는 그런 성어가 보이는 글이죠. 읽어보겠습니다. 심불치 부정, 니불리 부정, 니발 당이소 치심 당이경, 화관반계 주음미치, 차융 대유 가취, 약지 남만 모도 변성 악경의, 리 영만자의 사지, 응립 여수 호행 사병, 정시 타 확인 서인 수단처, 고로 군자 요 총명 불로, 재화 불령 제유 견홍 인거적 영량이야. 그죠? 심불치, 마음을 다스리지 않냐면, 마음을 다스리지 않냐면 바를 정자, 바르지 않고, 몸이 바르지 않는 것이죠. 터럭발, 이것은 머리털이 되겠습니다. 터럭발은 지난 시간에 신체 발부, 수지 부모, 불감회상이 효지시하라 그래서 나왔었죠. 머리털은 니하지 않냐면, 니는 다스릴 이자인데 다듬지 않냐면, 이것은 빗지 않냐면 이 소리입니다. 정은 가지런할 정, 가지런하지 아니한다. 니발 당이소, 머리털을 빗는 것은 마땅히 빗소자 소, 빗으로서 하고, 마땅히 뭐뭐 하였는데 빗으로서 하고, 마음을 다스리는 것은 마땅히 경으로서 해야 한다. 이 말이죠. 여기서는 머리를 빗는 것은 빗으로, 마음을 다스리는 것은 경으로 해서 이 빗을 가지고 이 경이라는 것까지 끄집어낸 이런 짧은 글이지만 비유가 잘된 그런 글이라고 생각합니다. 짧은 글이지만 교훈은 깊은 교훈이 있죠. 심불치 부정, 발불리 부정, 니발 당이 소, 치심 당이 경. 머리를 빗는 건데, 머리를 다스리는 건데, 지금도 이발소 하죠. 이발소. 다음은 최근담 글이 되겠습니다. 화관반계, 주음미취, 꽃 화자 볼관자, 개는 10개자인데 꽃이 피는 거 개라고 그러죠. 꽃은 반쯤 폈을 때 보고, 반쯤 폈을 때 보면 아주 꽃이 예쁘고 좀 더 터져 나오려고 하는 그런 모습도 있죠. 예쁘죠. 보통 꽃이 피는 것을 개라고 하고, 꽃이 지는 것을 낙이라고 합니다. 낙. 화락하면 꽃이 지는 거죠. 또 참고적으로 꽃이 시드는 것을 사라고 그래요. 사. 일반적으로 꽃이 피고 지고 시들고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주음미취, 술주, 마시는, 술을 마시는 거죠. 음주. 미는 작은 미자인데 이것은 부사로 쓰였습니다. 조금, 약간, 취할 취. 술은 약간 취할 정도로 마셔야지. 그래야지 거기에 아름다운 멋이 있다.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이런 속에 크게 아름다울까
취자는 뭐 뜻이, 멋이, 크게 아름다운 멋이 있다. 술은 약간 취할 정도로 마시고 꽃이 반쯤 폈을 때 봐야지 거기에 아름다운 그 멋이 있다 이런 말이죠. 그 지나쳐버리면 추악한 그런 경지에 이르게 되죠. 약지, 만약 여기에 이른다면 여기까지. 만약 난만, 나는 빛날 난자고 만은 뭐 지퍼나 이런 만자인데 난만은 꽃이 활짝 펴가지고 무르익은 모양입니다. 무르익은 것 난만이라 하죠. 모는 술이 흠뻑 취할 모, 도는 취할 도자입니다. 모도는 술이 흠뻑 취한 거죠. 그래서 보면은 꽃이 활짝 펴 문드러지고 그리고 술이 흠뻑 취함에 이르른다. 만약 난만하고 모도에 이르르면, 만약 난만하고 모도에 이르르면 어떤 경지를 넘어서 버리면 이런 말이 되겠어. 어떤 변성 악경을 이 편자가 변으로 익히죠. 곧 문득 이럴 때는 곧 문득 편이 변도 되고 변이 되는 편도 되는데 부사로 문득 곧 할 때는 변이 되겠습니다. 곧 악경이 된다. 곧 악은 악할 악자인데 여기서는 음상으로 더러울 추악한 지경이 된다. 더러울 추자죠. 악하라. 추악한 지경이 된다. 리 영만자. 리는 밟을 리자죠. 이력서 할 때 리자인데 여기서는 가득 찬 것을 받고 있는 사람. 즉 가득한 위치에 오른 사람. 가득한 위치, 리자는 어떤 위치에 오르다 이런 의미도 있습니다. 가득한 위치에 오른 사람은 가득함을 밟고 있는 사람은 마땅히 그것을 생각해야 한다. 의자는 마땅히 뭐뭐해야 한다. 마땅히 여기서는 이것을 생각해야 한다. 이러한 화관 관계, 주음 위치 이런 경우를 생각해야 한다. 물질적으로 가득한 위치에 있다든지 지위가 어떤 가득한 위치에 있는 사람들은 그런 상황을 넘칠 이런 경우를 생각해야 된다.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화관 관계와 주음 위치가 여기에서 유래됐죠. 화관 관계, 주음 위치, 차중, 대유, 가치, 약지, 난만, 모도, 변성, 악경의, 리, 영만자의 사진이라. 다음에 응립, 여수. 응은 매응자들, 매응. 숫자는 졸수, 수면 할 때 숫자가 되겠습니다. 매는 여는 뭐뭐처럼 하다 이 소리죠. 조는 것처럼 서 있고, 조는 것과 같이 서 있고, 뭐뭐처럼 서 있고. 조는 것처럼 서 있고, 범은 범호자죠. 사는 같을 사자죠. 병든 것처럼, 병든 것 같이, 처럼 해서 걸어간다. 여자나 사자는 뭐뭐 같다 이런 단순 비교가 아니고 뭐뭐처럼 하다, 뭐뭐 같이 하다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조는 것처럼 해서, 병드는 것처럼 해서. 이 말은 자기의 어떤 재능, 능력을 숨긴다는 말이죠. 드러내지 않고. 이것이 바로, 정은 바로, 부사입니다. 바로
바로 이것이 타는 대명사 그것이 여기서는 매와 호랑이를 바뀌었죠. 그것이 확은 움켜 잡을 확 일확 천금 한꺼번에 천금을 움켜 잡다. 한꺼번에 뭘 많이 버는 거죠. 크게 노력하지 않냐고 한꺼번에 뭘 많이 버는 것을 일확 천금이라고. 확 천금. 이거 바로 사람을 움켜잡고 씹을 서자입니다. 씹을 서. 사람을 씹는 수단인 것이다. 저는 곧 다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군자는 요 총명불로 제와 불령해야 한다. 요는 요컨대 뭐뭐해야 한다. 마땅히 뭐뭐해야 한다 이런 말이 되겠어요. 총명, 규발글 총, 발글명. 로는 이슬로자인데 이자가 드러내다 이런 의미가 있죠. 여기서는 마땅히 총명을 드러내지 아니하다. 총명이 목적어인데 앞으로 나와 있죠. 드러낼 노자는 뭐 노출, 폭로 이런 게 있죠. 그러면 마각 노출이라고 있어요. 마각 마각을 드러내다 이렇게 하는데 말맞자 다리 각자 말의 다리를 드러내다 이런 말인데 연극 같은 거 할 때 말을 나타낼 때 말에 일단 탈을 쓰고 사람이 말에 탈을 쓰고 이렇게 말을 역할을 합니다. 역할을 하는데 그때 잘못해가지고 말의 다리가 아닌 사람의 다리가 드러나는 것이 마각 노출인데 어떤 숨겨진 실체가 드러나는 것을 마각 노출이라고 합니다. 마각은 어떤 숨겨진 실체 말하죠. 노출. 그러므로 군자는 여기까지 문장 한다면 마땅히 총명함을 드러내지 아니해야 한다 이런 말인데 또 뒤에 또 이어지고 있죠. 영자는 여기서는 뭐 과시하다 정도, 마음대로 하다, 과시하다, 마음대로 하다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제화, 제주의 빛남이죠. 제주죠, 제주. 제주를 과시하지 않아야 한다. 내가 이렇게 하는 것처럼, 호랑이 이렇게 하는 것처럼, 그러므로 군자도 이렇게 해야 한다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그래야지 이 제자는 원래 겨우 제자인데 여기서는 비로소. 요즘 백화문에서는 이 자를 쓰죠. 비로소 이러이러한 것이 있다. 견은 어깨 견자죠. 어깨에 뭘 매기 때문에 매다 이런 뜻도 있습니다. 어깨 견. 뭐 야구 이런 데서 투수가 강한 어깨를 가지고 있다 할 때 강견 이렇게 쓰기도 하죠. 강견. 요즘에는 도로에서 갓길이라 하는데 옛날 선생님이 운전면허 시험 보고 할 때는 갓길을 노견이라고 해서 노견. 길로자 어깨 견자라고 했었습니다. 노견. 길어깨라고 했었어요. 지금은 갓길이라고 하죠. 그래서 견자는 짊어지다. 홍은 큰 기력이 홍자인데 여기에서는 뭐 큰 거. 비로소 큰 것을 짊어지고 맡을림 클 거. 큰 것을 맡을 역량이 있다. 비로소 큰 것을 짊어지고 또 큰 것을 큰 인물을 맡을 역량이 있다. 적자는
그래서 백화문에 쓰는 뭐 지자 정도 의미가 됩니다. 최근 다음에 명나라에 때 쓰여진 글이기 때문에 백화문체 그 투가 좀 나오고 있습니다. 이 적자가 대표적인 것이죠. 그 군자가 어떤 큰 임무를 맡으려면은 자기의 재능, 총명함 이런 것을 드러내지 함부로 드러내지 않아야지 그런 것을 맡을 역량이 있다 이런 글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유래한 말이 응립, 여수, 호행, 사병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응립, 여수, 호행, 사병 이런 말이 있으면 이런 내용을 이해를 해야 되겠죠. 읽어보고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응립, 여수, 호행, 사병, 정시, 타, 확인, 서인, 수단처, 고로 군자, 요 총명불로, 재화 불령, 제유, 견, 홍, 임거적, 영양. 이 기러기 홍자가 있는데 한자는 어떤 글자가 있으면 거기에 해당하는 대표적인 성어가 있습니다. 그 성어 같은 것을 알아놔야 되겠죠. 홍자가 들어가는 성어 중에 홍곡지지라고 있습니다. 이런 문장에서 유래됐죠. 사기에 나옵니다. 연작이 안지 홍곡지지자 이런 그래서 홍곡 지지 홍곡이라는 말 여기서 나오죠. 제비연자 참새작자 어찌 안자입니다. 어찌 몸 하겠는가. 알지자 홍은 큰 기러기고 고니새 복 제비와 참새는 작은 새고 기러기와 고니는 큰 새가 됩니다. 그래서 이 작은 새는 소인에 이 큰 새는 대인, 군자에 비유하죠. 제비와 참새가 어찌 기러기와 고니의 뜻을 알겠는가? 그 소인이 어찌 대인의 뜻을 알겠는가? 소인이 어찌 군자의 뜻을 알겠는가?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연작은 홍곡지지는 여기서 유래해서 군자의 뜻, 위대한 포부 이런 의미로 의미가 있는 성어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장자에 나오는 글을 보겠습니다. 목계라고 하는 제목으로 삼은 글인데요. 나무 목자 닭개자. 목계라고 하는 제목의 글인데 나무로 만든 닭처럼 완전히 자기 감정을 제어할 줄 아는 능력 이런 것을 의미하는 성어가 되겠습니다. 닭개자는 우리 인간과 가장 밀접하게 있는 가축 중에 하나죠. 그래서 이 닭개자가 들어가는 성어가 많습니다. 계란유골, 계명구도, 군계일화 많이 있죠. 또 계륵은 조조가 싸움을 할 때 내렸던 암호죠. 한중이라고 하는 땅을 놓고 유비와 싸움을 하면서 이제 한중 땅을 비유했어요. 계륵이라 암을 내렸는데 그 사람을 찾아보길 바라겠고 닭의 갈비라 이런 말인데 쓰자니 별로 쓸모가 없고 버리자니 아까운 것이 계륵이 되죠.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내용을. 기성자 위왕 양투개 11이문 개 가투이호 왈미야 방 허교이 시기 11우문 왈미야 유응 향영 11우문 왈미야 유지시이 성기
11우문 왈기의 괴수유명자 이무변의 망지사목계의 기덕전의 이계무가무 견자반주의 풀이해보겠습니다. 기성자 유, 왕, 양, 투개. 기성자 사람 이름입니다. 유왕, 왕을 위해서 기를 양자, 싸울 투자, 닭개자, 싸움 닭을 기렸습니다. 싸울 투자는 이전 투구, 또 많은 글자가 있죠. 들어가는 싸움 소를 투, 싸움 그 개를 투견 이렇게 말하는데 여기는 투개가 되겠습니다. TV 이런 데 보게 되면 동남아 특히 태국 이런 데서 투개 하는 모습을 닭싸움 하는 모습을 많이 볼 수 있죠. 열흘이 되어서 물어봤어요. 개, 가, 투, 이호와 닭이 싸울 수 있는가? 기성자가 말하기를 미 아닙니다. 방, 허교의 시기 바야흐로 먼마다 한창 비러자 교만할 교자 여기서 비우고 들뜨고 교만하여서 시기 믿을 시자 기운만을 믿습니다. 10일이 되어서 또 물어봤습니다. 왈 미야 아닙니다. 유, 응, 향, 영 오히려 뭐뭇에 응한다. 향자는 향하다, 소리내다 이 뜻입니다. 그래서 소리가 되겠고 이 볕경자는 여기서는 이 그림자 0이 되겠습니다. 이때는 오늘 0으로 읽어야 되겠습니다. 0. 소리와 그림자에 반응합니다. 10일에서 또 물어봤더니 아닙니다. 오히려 질시이 성기라 미워할 질 볼시 질시는 원래 미워하여 보는 건데 여기서는 눈을 부릅뜨고 노려보다 정도. 눈을 부릅뜨고 노려보면서 기운만이 아주 왕성합니다. 10일이 돼서 또 물어보니까 이때서야 왈, 기의라. 기자는 몇 기자인데 거의 또는 가깝다 이 뜻이 있는데 여기서는 가까워지다. 가깝다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거의 가까워졌습니다. 개, 수유, 명자. 다른 닭이 비록 울미 있어도 우는 것이 있어도 되겠습니다. 이미 무변의 없을 무자 변할 변자 변함이 없습니다. 이 없을 무자죠. 이 무자는 그 추사 선생이 부석사 무량수각이라고 하는데 현판을 썼는데 이때 이 무자를 썼어요. 무량수각. 목숨 숫자 직각자 이렇게 썼어요. 부석사에 가면 무량수각이라고 가로 글씨로 되어 있죠. 추사체 특징을 보여주는 그런 글씨로 써 있습니다. 망지사 목계하라. 그걸 바라보면 목계와 같습니다. 나무로 만든 닭과 같습니다. 그 주위에 어떤 도발에도 동요하지 않고 마음이 평정됐다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그 덕이 온전해졌습니다. 이게 무감음 다른 닭들이 감히 응함이 없습니다. 견자 반주의라 본 닭은 도리어 달아나 버립니다. 이때 반자는 도리어. 이 목계로 하는 내용이 나오는 장자에 나오는 유명한 글입니다. 목계는 다시 한번 말한다면 나무로 만든 닭처럼 완전히 감정을 제어할 수 있는 능력 또는 상대의 온갖 도발에도 동요하지 않고 평정심을 유지하는 것이 목계가 되겠습니다.
읽음만 보고 넘어가죠. 기성자 위왕 양투개 11이문 개가투이호 왈미야 방화교의 시기 11우문 왈미야 유응 향영 11우문 왈미야 유질시의 성기 11우문 왈기의 개수유 명장 이무변의 망기사 목계의 기덕전의 이계 무가문 견자반주의라. 다음은 김우급 선생의 시안수 소개하고 오늘 수업 마무리하겠습니다. 써보겠습니다. 처세 유익희 강강 시화기 진위의 호남아니라. 이 시는 제목이 자경이다. 스스로 자자 경계할 때자 자신을 경계하다. 스스로 경계하다.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5원이죠. 5원시인데 율시가 되겠습니다. 5원 율시. 그 절구에서는 구를 부를 때 기, 승, 전, 결 불렀는데 율시에서는 보통 그 두 개 구를 부를 때 연이라고 해요. 연. 그래서 사람 신체의 부분을 따서 머리 숫자 수련, 두련이라고 하고 턱 한자 함련, 목경자 경련, 꼬리자 미련 이렇게 부릅니다. 요시에서는 3구와 4구, 5구와 6구, 즉 함련과 경련은 반드시 대를 이루어야 한다고 합니다. 시에 대한 그런 그 이론들은 한시 강독 시간에 배울 수 있도록 하고 여기에서는 감상 위주로 보겠습니다. 읽어보겠어요. 처세 유위귀 강강시화기 발언 당양물 임사 가여치 급지상사완 안시불망위 일생종차계 진계 호남아. 처세 처할 처 이것은 살아가다는 거. 세상을 살아가며 지금도 처세 이런 말 쓰죠. 유는 부드러울 유. 세상을 살아가면 부드러움이 귀할 길. 부드러움이 귀하다. 이 귀할 길자가 유의 보호로 쓰였습니다. 형용사가 그 위에 보를 쓰고 있죠. 부드러울 유자, 유연하다, 유약하다 유자인데, 그다음에 강강, 강할 강자, 강할 강자죠. 강하고 강함은 이것은 화는 재앙, 화자죠. 기는 터, 어떤 기초 이런 기자인데 여기서는 근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화의 강함은 아주 강함은 이것은 화의 근원이다. 세상을 살아가며 부드러움이 귀하고 아주 강함은 화의 근원이다. 이런 말이 있죠. 부드러움이 능 제약합니다. 부드러움이 강함을 제압한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부드러움이 강함을 제압할 수 있다. 이런 말이 있죠. 이 말하고 의미가 조금 통하죠.
발언, 당양룰. 발언, 말을 하는 거죠. 이번 우리 수업에서 말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왔었습니다. 말을 하면 마땅히 말없은 룰, 더듬는 듯 같이 해야 되고, 더듬는 것처럼 해야 되고, 말을 유창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생각하면서 천천히 생각하면서 말을 해야 되고,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놀자는 논에 보면은 누런 민행이라고 해서 누런 민행. 말을 아주 더듬는 듯이 하고 행동은 민첩하게 한다. 누런 민행이라고 보여준다. 말 더듬을 룰, 말씀은 민첩할밀 행하래. 말을 아주 더듬듯이 하고 행동은 민첩하게 해야 한다. 이런 말이 논에 보이고 있죠. 말은 더듬는 것처럼 행하고 임사, 일에 임해서는 치는 어리석을 치자죠. 어리석을 치. 어리석은 일에 임해서는 어리석은 것 같이 할 수 있어야 한다. 여는 뭐뭐 같이 하다. 뭐처럼 하다 이 뜻이죠. 일에 임해서는 어리석은 것처럼 같이 할 수 있어야 한다. 말을 하면은 마땅히 말 더듬는 것 같이 해야 되고, 일에 임해서는 어리석은 것 같이 할 수 있어야 한다. 급지상사완, 급할 급, 이때는 곧 정도, 땅. 급한 곳에서는 항상 느슨함을 생각해야 되고, 느릴 완자죠. 완급이 되겠습니다. 느릴 완, 급할 급. 급한 곳에서는 항상 느슨함을 생각해야 되고, 또 이것이 앞으로 가서 부사적으로 된다면 급한 곳에서는 항상 천천히 생각해야 돼요. 안실, 편안할 때에는 불망위, 이질망자, 위태로울 이자. 편안할 때에는 위태로울 때를 잊어서는 안 된다. 편안할 때에는 위태로울 때를 잊어서는 안 된다. 이런 말이죠. 보면 거안사기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거안사기가 이거는 이상한 말인데요. 성어 중에 편안하게 거함에 위태로울 때를 생각하라. 위태로움을 생각하라. 거안사기라고 하는 성어가 있는데 이거하고 통하죠. 일생 종차게. 일생 동안 이러한 경계를 따른다면, 이 따를 종자, 이 차자, 걔는 경계할 계자. 진계에 호남하라. 참진자, 참으로. 계자는 별 뜻이 없는 이런 조사가 되겠습니다. 참으로 호남하이다. 아주 멋있는 남아이다. 호남하이다. 자신을 경계하는 글인데 이 내용을 음미하면서 살아간다면 좀 시행 이런 사고가 좀 적겠죠. 우리가 살아가는데 큰 도움이 되는 그런 내용의 글이라고 생각해서 마지막 시간에 이 시를 소개했습니다. 한번 풀이해보고 정리하겠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면 부드러움이 귀하. 강함은 이것은 화의 근원이다. 말을 하면 마땅히 더듬는 것 같이 해야 되고, 일에 임해서는 어리석은 것 같이 할 수 있어야 한다. 급한 곳에서는 항상 느슨함을 생각하고, 급한 곳에서는 항상 천천히 생각하고, 편안할 때에는 위태로움을 잊지 않아야 한다. 일생 이러한 경계를 따른다면 참으로 호남아입니다. 이것으로 오늘 수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기말 대면 시험에서 보겠습니다.